안녕하세요. 전현정입니다. 자, 박수는 좀 쳤으니까, 그죠? 칸을 이렇게 한 이유는 저 수업할 때도 애들 칸 쳐놓고, 이 안에서 카메라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카메라 움직이면은 사실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쓰기 편해요. 근데 움직이면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눈이 아파요. 아이들 보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요 칸 안에서 녹화를 해요. 그래서 복습 영상을 좀 주려고. 그래서 오늘도 딱 칸 쳐놓고 한번 애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그래도 힘들기는 해요. 앉아 있는 거 자체가 일단 힘드니까. 그래도 요 안에서 제가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보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똑같이 한번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PPT를 당연히 이제 수업 중에는 안 하죠. 수업 중에 이제 PPT를 하면 좀 꺼멓게 해놓고 이렇게 어둡게 한 다음에 잘 보이라고 하면 졸려요. 그래서 설명해도 졸릴 수가 있잖아요. 이제 눈이 또 밝은 거 봤다, 까만 거 봤다 이러면. 그래서 그냥 똑같이 분필로 쓰는 걸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거를 조금 할까라고 당연히 이제 얼마 전에 대체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설명회를 좀 더 영상을 좀 더 보시면 좀 더 편해요. 왜냐면 그때하고 똑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또 시간이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세한 설명이 조금 어느 파트가 있다라고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그거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보는지 좀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막한 상황에서 약간 확신을 갖고 이제 이렇게 입시를 준비하면 되겠다라고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편하게 마무리를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어, 막막함에서 확신으로 이렇게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런저런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원래 수리논술에 대한 그 정보라든가 이런 게 완전 무지한 상태다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당연한 상황이에요. 대부분은 몰라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학교 다니면서 내신을 준비하고 그래 내신은 나도 해봤어 뭐 이렇게 생각은 하겠지만 이게 논술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생각지도 못하다가 이제 논술이라는 걸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막막한 거는 당연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 정보가 없는 상황. 그래서 완전히 그 무지한 상황. 정보 자체가 무지한 상황인데, 그럼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럼 정보가 되게 많으면 좋으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한번 드리고자, 그래서 이제 요 큰 종이 있죠. 그래서 그 큰 종이를 한번 당연히 이제 너무 정보가 많은데, 그래도 그 많은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한눈에 보기 좋아요. 그리고 대학별로 모든가를 섞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일단은 두 개 그 앞뒤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한 파트는 의치한 수역. 그래서 사실 의치한 수역만 보는 친구들은 거기서만 찾고 그다음에 의치한 수역도 이렇게 섞지 않아요. 그래서 의대 생각하는 사람들은 꼭 의대에서만 하고 또 약대 있는 친구들은 또 약대만 하거나 섞어서 쓰는 경우가 아주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종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한눈에 보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가서 아이들한테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그냥 조용히 쓱 종이만 좀 내밀어 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해요. 야, 그랬대더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요. 이제 그때부터 싸워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하려고 일단 조용히. 그다음에 정보가 너무 여러 장이 많으면 그 언제 봐요. 애들 그 국어 공부해야 돼요. 지문 읽어야 되고 읽을 게 얼마나 많은데 언제 다 읽어요. 그래서 조용히 아니면은 이렇게 한번 붙여놓고 그렇게 놔두면 가다 이렇게 말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요게
많이 익혀야지만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한 장짜리로 잘 보이게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시험이 언젠지, 그다음에 시험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시험 시간은 어머님들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직전 파이널 할 때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다음에 반영비 같은 경우에는 반영비 같은 경우는 논술이 100%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뭐 비교과보다는 웬만하면 교과고요. 비교과라고 말은 했지만 비교과는 출석인 거예요. 그리고 교과는 진짜 성적인 건데, 자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아이가 내신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서 내신이 얼마나 안 좋냐라고 물어봤을 때 진짜 안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한 5, 6등급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좀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쪽은 또 한 2, 3등급이 좀 있고, 아,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 진짜 1말이나 2초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어, 내신 전형이 아니고 교과 전형이 아닌데 그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왔으면 교과 전형을 쓰죠.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내신이 많이 아무리 2, 30% 들어가도 여기서 만약에 내신 때문에 논술 떨어졌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가 되는 거냐면 한 7, 8, 9등급이에요. 7, 8, 9등급이 됐을 때 내신의 역량이 있어요. 그래서 점수 배점을 갖다가 일부러 내신은 정리를 좀 안 해드린 게 뭐냐면 정리해도 의미가 없어요. 다 상관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대 합격하는 친구들의 내신이 어느 정도일까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합격자의 내신 평균을 한번 발표한 학교들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일단 내신 발표를 굉장히 잘하는 학교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정보 잘하는 학교 중에 하나가 이제 의대 쪽에서 아주대가 좀 그래요. 근데 아주대 의대 같은 경우도 합격자 내신 평균이 4점대예요. 이게 컷이 아니라 평균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4등급이면 이거는 이공계도 못 쓰겠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진짜 잘하는 1, 2등급이면 이공계 같은 경우는 내신으로 쓰지 누가 논술을 막 엄청나게 막 하겠어요. 근데 이제 내신 쓰기에는 애매한, 그래서 내신으로 쓰면은 내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가는 그런 상황일 때 이제 우리의 선택권은 논술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각 대학별로, 그래서 여기 각 대학별로 제가 설명을 좀 한 거는, 요거는 대치 설명회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대치 설명회에서 곧 어디에 올라올 거냐면, 제가 유튜브하고 블로그에다가 조금 이렇게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면 좀 괜찮은 거니까, 대학별로 하나씩 훑어가면서 이 학교는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거를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설명을 했어요. 그걸 쫙 설명을 딱 했더니 이제 이미 지쳤어요. 어, 이게 정보가 너무 많은데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하라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굉장히 많으면 지금 당장 되게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나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막막함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 순서로 뭔가를 계획 잡는 거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 계획을 잡을 때, 그다음 뭔가를 정리할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자료 같은 거 이런 거 정리할 때 연도별로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차근차근 폴더 만들어서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찾아볼 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거 올해 입시에 대한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언제 있는지,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관한 얘기를 좀 더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되게 중요한 거를 안 했네요. 그래서 없는 거에서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이제 요거 지나고 나면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요런 거를 할 거예요. 굉장히 좋은 행운을 우리가 만들 거예요. 언제? 11월 달에. 11월 달에 굉장히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그 전까지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당분간 겪을 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아니, 공부도 해야 되지. 뭔가 입시가 이제 서서히 뭐가 발표가 나니, 시험은 하나하나씩 다가오지. 그다음에 특히나 논술을 하면은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위 친구들도 아무리 봐도 논술 대비하는 친구가 아주 많지 않아 보이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논술에 대해서 모르거나
요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논술은 할 게 못 돼라고 해서 말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논술에 대한 얘기는 선생님들에서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선생님들이 적극 추천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걸로 논술로 붙여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아예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걸 항상 반대했고 써가지고 되는 애를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만약에 쓰는 걸 반대했지만 논술 이제 접수를 하는 경우는 그 전에 대비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비도 안 하고 이 시험에 대해서 뭔지를 모르고 난 다음에 원서는 써놓고 난 다음에 시험 전에 일주일 동안 하면 될까라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금방 완성되기 쉽지가 않은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가면은 이제 가서 막막하고 역시 논술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역시 논술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시험에 대한 대비를 안 했죠. 왜냐하면 수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우리가 차근차근히 대비하잖아요. 예를 들면 수능이라는 거는 어떤 과목을 어느 범위에서 시간은 몇 분을 보고 이거 갖다가 기출 문제는 어떻게 되며 그럼 예상 문제를 어떻게 하고 그것마저도 모자라서 우리는 매번 시간 체크해가지고 그래서 모의고사도 하루 종일 막 시험을 여러 번 보잖아요. 그런 갖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능장 가면 또 변수가 있고 뭐 이런 시험이잖아요. 근데 논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용감하게 가지고 시험지 딱 받아들고 아이들이 느끼는 거는 진짜 막막함밖에 없거든요. 가가지고 시험지 보면 무서워요. 이걸 내가 지금 해야 된다고? 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또 써내야 돼요. 찍을 수가 없으니까 답만 써가지고는 그럼 답이라도 점수 주겠지 싶죠. 근데 어느 경우는 답만 작성한 경우는 0점 처리함 이렇게 써 있어요. 왜냐면 아니 그렇게 답만 쓸 거면 그 답만 측정해가지고 치르는 그 점수가 수능이거든요. 논술 같은 경우는 과정이 중요하고 이제 과정을 보려고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정이 없으면 이건 점수를 제대로 안 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거꾸로 얘기하자면 과정은 잘 썼는데 우리 애가 너무 계산 실수가 많아라고 했을 때 그래도 과정 점수는 다 주잖아요. 실제로 마지막 이 답만 하나 안 썼을 때는 점수에 크게 지장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계산 실수가 많다라고 했을 때는 수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지만 여기는 그래도 거기보다는 덜 치명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고 약간 차근차근히 하고 이런 친구들은 시험 자체 성향이 논술하고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험 특징이 굉장히 다른 점도 있다. 그 대신 범위하고 물어보는 거 문제 풀이하는 순서는 굉장히 비슷한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특히나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좀 알고선 대비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자, 우리 7월부터 한번 볼게요. 7월부터 8월 요 과정이 있고요. 9월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죠.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요. 그중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구평이긴 하죠. 근데 이때 접수를 해요. 수시 원서 접수를. 그래서 9월은 정신없이 한 달이 훅 지나가요. 그러면은 이제 한 달 반 있으면 수능이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정신없는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을 약간 멍 때리면서 이렇게 일정이 되고 12월 초까지 올해 같은 경우는 시험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일정은 일단 9월 평가원이다. 자, 근데 9월 평가원 지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평가원이 수요일 날 시험인 건 알죠? 그래서 약간 그 며칠 동안의 일정인 뭔가 그 날짜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이제 원서 접수를 해요. 근데 이게 원서 접수하는 그 기간이 최악의 기간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면 구평을 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6평보다 중요하죠. 왜냐면 6평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시험 가지고 너무 연연해 하시면 안 되는 거가 수학 같은 경우는 전범위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일정이 바뀔지도 이 시험이 추가가 이제 완벽하게 범위가 다 들어갔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고요. 그다음에 원래 6월, 9월, 11월 이렇게 세 시험만 평가원에서 내요. 그래서 나머지 다른 시험은요.
이게 연결되는 고리가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평 보고 난 다음에 7월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뭐 그때보다 이게 어떻게 됐어 이렇게 연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시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3월이랑 연결을 해야 되냐라고 하지만 3월 같은 경우는요. 서울교육청 시험이잖아요. 모의고사. 교육청 시험과 평가원 시험은 달라요. 내는 그 멤버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6월 같은 경우는요. 전범위도 아닐 뿐더러 각종 시도를 이것저것 테스트해보는 기간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번 해보고 이러면 안 되겠네 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안 내고 변형을 이제 좀 한 다음에 거의 이 올해에 대한 시험을 정착하면서 하는 거가 9월이에요. 그래서 6월에 비해서는 9월이 이제 중요한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월 평가원 시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반수반 친구들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의미 있게 이제 해석을 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다 해서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접수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거 시험을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선택에 약간 판단력이 흐려지는 시간이에요. 그 일주일 후가. 그래서 저는 진짜 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주일이 막 정신없이 흘러가요. 왜냐면 시험 보고 오면은 막 채점하고 이 컷이 뭐야?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주말이 막 훅 지나가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다가 그 주말을 지나고 나면 이제 하나하나씩 접수 마감이 다가오면 사람이 이제 쫄려요. 그래서 그 막 두근두근 하는 마음에서 그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바뀐 마음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모르겠다 이제 나중에 귀찮아져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시기인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사실 귀찮아져요. 그리고 나면은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딱 접수를 하고 나잖아. 그러면 접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후련하다. 이렇게 뭔가 다 할 거 하고 다 후련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그다음 주 주말 되고 그다음 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스물스물 이제 머릿속에서 거길 쓸 걸 그랬나? 어떡하지? 이건가? 맞나? 이게 이제 스물스물 다가와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복잡해지는 엄청난 시기가 되거든요. 자, 그게 그러면 수시에서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수능에서도 영향을 줘요. 멍 때리기 시작하거든요. 그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잘못 썼나? 어떡하지? 이럴 거 그랬네. 요 정도에서 끝나잖아요. 애들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시간이기도 해요. 우리가 수시에 잘 가자도 있지만 사실 최저도 걸려 있기도 하고 최저가 없는 대학이어도 그래도 수능을 조금 부담감은 느끼는 건데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면요. 몸도 아프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최악으로 이 마지막 한 달 반을 시간 허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7월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굉장히 잘 미리 대비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이 통째로 잘 지내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진짜 잘 대비를 해야 되는데 결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차근차근 차례대로 그래서 우아하게 움직여야 돼요. 허둥지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애들한테도 차분하게 공부하는 거를 조금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애들한테 이런 어떤 선택권을 잘할 수 있게 미리 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6월 평가원도 있지만 9월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해야 되는 거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10월 같은 경우는 이때 시험 보는 학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학교는 이제 10월 3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0월 3일 날 시립대, 홍대, 성신여대 이렇게 시험을 보고요. 10월 10일 날 그래서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연대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 날 10월 11일 같은 경우는 중대가 올해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창의형이라고 돼 있는 거가 그냥 고3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학생들을 위한 시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최저 없으면서 수능 전에 보는데 그게 10월 11일인 거예요. 그날 이제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의대학 때는 수능 이후인데 그 외에 자연공대하고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또 10월 11일 날 시험이고요. 그 다음 주에 10월 17일은 단국대 시험인데 작년에는 반짝 한 해에 단국대 의대를 논술을 뽑았는데 올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보는 시험은 이제 이공계열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날짜별로는 거기 안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원서 접수하기 직전에 8월 달에 시험 날짜별로 그다음에 한 학교도 시험이 과별로 시간대가 달라요. 그래서 그 시간대 다른 것까지 총 정리를 하면서 시간 겹치지 않게 이동 가능한 건지 이렇게를 8월 달에 다 구경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된 걸로 우리는 시험 안 겹치게 이동 동선도 그다음에 내 체력 안배까지 생각하면서 원서를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요때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수능절에 전에 시험 보는 학교들이 일정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수능이 있고 수능 직후부터 12월 초까지 요때가 수능 후에 수능 후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요렇게 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정을 좀 잘라서 이것저것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의대 몇 개와 그다음에 올해 연대가 과학논술이 생겼죠. 근데 다른 학교는 과학논술 이렇게 말하는 게 맞기는 한데 연대 같은 경우는 과학논술 이렇게 말하기에는 이게 통합과학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 전 과목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원래 조금 좁아서 깊게 가느냐, 얇게 넓게 가느냐 요런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이 통합과학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그래도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처음이라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더 쉬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처음 시험에 굉장히 세게 내기 힘들어요, 원래가. 근데 이제 무지한 상태에서 가면 이제 어리버리하게 시간 허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는 시험 시간이 120분으로 늘었어요. 작년까지는 90분이었는데 30분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2시간이면은 이제 그 안에 과학논술에 해당되는 시험도 보고 수리논술도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과학논술을 대비를 안 하고 무지막지한 상황에서 갔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일단 못 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험이고 전체 20%밖에 안 들어가기는 해요. 근데 20% 전체 빵꾸가 났을 때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대비해야 되는데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시험장 갔는데 과학논술을 먼저 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수리논술을 보다 보면은 너무 논술 문제가 재밌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시험 보다 보면은 과학논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대체로는 이제 어, 과학논술 먼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학논술이 딱 시험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아는 거야. 자, 이때도 신나면 문제점이 뭐예요? 항상 시험 문제 보고 신날 때가 문제점이거든요. 아는 거 나왔어. 신나게. 그러면은 막 쓰다 보면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과학논술 연대에서 과학논술이 같이 이렇게 있었을 때 그때 같은 경우에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재종반에서 어떤 친구가 이제 작년에 제가 갔다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학논술이 자기가 아는 거 나왔대요. 그래서 근데 왜 여기 와 있냐? 수학도 안 어려웠는데 그랬더니 수학도 안 어려웠대요. 그래서 너 여기 왜 와 있어?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과학논술이니까 너무 막 아는 거 나와서 너무 신나가지고 쓰다 보니까 2시간 중에서 열심히 쓰고선 시간을 딱 봤더니 40분 남았더래요. 근데 40분 남으면 아무리 수학이 쉽더라도 그 정도 안에 다 쓸 만큼은 아니죠. 그래도 연대인데. 그래서 문제를 쓱 읽어봤는데 다 알 것 같은 내용이고 이상한 문제가 하나도 안 보였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모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배분의 실패란 거죠. 아는 거가 나오든 뭐 모르는 거가 나오든 시간 안에 정말 어느 정도를 써야 되는 건데 이걸 시간을 갖다가 좀 보면서 이렇게 습관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7, 8월에 어떤 대비를 하냐면 사실 여기에서 하는 대비는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고
좀 나중에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총 3 개의 반을 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하나 같은 경우에는 시즌 3 라고 해 가지고 기존에 했던 친구들이고, 요 시즌 3 같은 경우는 두루두루 어딜 쓸지 아직까지 좀 판단을 못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직까지 판단 안 해도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른 대학의 어떤 기출 문제도 보고 통합적으로 인제 문제풀이 하면서 자기 실력을 체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인제 체크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인제 '아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높은 대학이다 생각하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실제로 판단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속으로 다 밀어냈던 학교인데 '아 밀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나 이 파트 기하가 싫어서 기하 안 들어가는 학교를 했을 뭐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알게 모르게 자기가 몇 개 학교를 버리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전범이라고 할지라도 진짜 전범위가 다 나오는 학교가 있고, 전범이라고 발표가 됐지만 거기 다른 몇 개의 파트 단원 같은 경우는 안 나오는 학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제 나오더라도 쪼끔만 공부해서 '아 요 정도까진 내가 커버를 할 수 있겠는데.' 요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능 같은 경우는 막 90점 넘어야지 잘하고 다 맞아야지 잘하고 뭐 요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논술 같은 경우는 다 맞으면 진짜 완전 4년 장학금의 전체 1 등일 거예요. 그렇게 막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체로는 '아 그렇게 심하게 어렵지 않아. 할 만해.' 하더라도 이게 평균 합격자 평균이 70 점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알게 모르게 감점도 많이 좀 당하는 거를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좀 잘 쓰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인제 지켜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합격한 어느 애한테 합격한 다음에 물어봤어요. 어 대학교 들어가면 애들이 서로 대화할 거리가 없어서 항상 뻘쭘뻘쭘하다가 맨날 "너 어디 사니?"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너 학교가 어디니?" 물어봐서 뭐예요? 별로 대화할 게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대화하는 거가 "너 정시로 왔니? 수시로 왔니?" 하나도 안 중요한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수시에서 논술 나왔다면 "와 나도인데." 이렇게 반가워요, 서로 쓸데없이. 그다음에 대화할 게 없어서 "너 1번 풀었니? 2번 풀었니?" 왜 그런 대화를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애들이 대화를 그렇게 또 한대요. 그래서 "제발 좀 상식 좀 넓혀서 대학교 가라." 저는 맨날 얘기를 하는데, 대화할 거리가 없어서 진짜 맨날 그러니까 "친구 사귀기 어려워."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인제 얘기를 나중에도 잠깐씩 하는데, 그렇게 논술을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해 봤는데요. 애들이 자기는 거의 다 90점 이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그러면 이제 합격한 애들이 웬만하면 본인들이 다 90점 이상이라고 하면 합격자 평균이 일단 90점 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 그 학년에 뭐 그 과 이렇게 해서 합격자 평균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70 점대예요. 본인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일단 붙으면 또 거기에서 약간 자기가 인제 붙었으니까 점수를 더 스스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답안지 작성하는 거는 실제보다 자기가 더 잘 썼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 정도까지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너무너무 당연히 합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비 번호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알게 모르게 자기가 희한하게 부정행위를 한 경우가 돼요. 예를 들면 "넌 컨닝 안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행위는 컨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애들 그런 애들 없어요. 아니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대체로는 그냥 시험을 열심히 봤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예전에 어떤 애는 그 파이널 때만 이틀 정도 들었던 애인데, 그 전날 시험 보고 와서 저한테 인제 들어왔는데, 뭐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옆에 붙어서 저도 이 길이거든요." 이러면서 따라 붙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잠깐 대화를 했는데 그 전날 어느 학교를 시험을 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되게 잘 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남았을 것 같아서 "시간도 남았겠다." 그러니까 남았대요. 그래서 그 시간에 뭐 했어?" 했더니 채점자가 이걸 읽으면 어떤 기분일까를 또 채점자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 봤대요. 훌륭한 학생이죠. 그래서
야, 그렇게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읽어보고 이렇게 쫙 작성한 거 보다 보니까 채점자가 답을 빨리 잘 확인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라고 했더니 네. 그래서요. 필통을 보니까 필통을 안 봤어야 되는데 필통을 보니까 컴싸가 있어서 컴싸를 딱 들어서 답에다가 밑줄을 다 그었대요. 연필로 작성했는데 부정행위예요. 왜냐면 두 가지 필기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 그런 걸 모르고 시험장 가더라고요, 애들이. 아무리 잘해도. 그래서 너 떨어져서 이 말을 차마 못해. 그래서 내일 시험 보러 가는 애한테. 그래서 남은 시험은 그러지 않는 게 좀 좋아. 그래서 왜요? 안 돼요? 그래서 아니 좀 그냥 뭐 그냥 남은 시험은 한 가지로 그냥 쓰는 거가 그렇게 안 쳐도 채점자들이 다 알아봐.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둘러서 얘기를 했는데 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안 가르치고 진짜 이거를 대비를 했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모르고 시험장 가요. 그래서 굉장히 애들이 말도 안 되게 실력 쌓는 것도 문제인데 실력만 쌓지 그 외부적인 시험 대비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학교 선택할 때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모든 반에서 저는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시험 보고 그거 첨삭하면서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연대 같은 경우에는 연대 집중반이라고 따로 했어요. 그래서 왜 연대만 집중반을 하냐면 10월 시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학교도 10월 시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냐면 여기는 시험 유형 자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유형은 겉모습은 비슷한데 여기에서 물어보는 포인트 그다음에 이걸 연대 집중반을 따로 올해 처음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모의논술이 과학은 올라왔어요. 근데 수리논술은 작년 기출문제 참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모의논술이 매번 있는 학교가 아니에요. 연대 같은 경우는. 근데 만약에 별 큰일이 없는데 만약에 모의논술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과학논술은 없다가 지금 처음이니까 올라오는 게 맞아요. 근데 수리논술도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제가 되게 많이 지켜봤는데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참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출제진이 안 바뀐 거예요. 출제진 성향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학교 일반적인 학교 대비하는 것보다는 여기 집중해서 미리부터 좀 습관을 들여야 돼서 그래서 따로 반을 좀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 7월 신규 반을 해놨죠. 왜냐면 아니 위에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 친구들 좀 아는 친구들 아니면 안 해봤지만 그래도 내가 수학에 자신 있는 친구들이 왔을 때 좀 그래도 버틸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작하는 친구들은 아예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다른 반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상황에서 이제 9월 같은 경우는 9월, 10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각종 프리파이널과 프리파이널이라고 하면 어느 대학 프리파이널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범위 프리파이널 해가지고 학교들이 요즘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한 두 개, 세 개, 많게 네 개 정도까지 애들이 합격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시험 문제가 한 가지 대비했는데 두루두루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프리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미기학을 다 전범위로 하는 친구들과 원, 투, 미 이렇게 미적분까지만 하는 친구들에서 이렇게 시험 대비를 실전 대비를 하는 거죠. 수능도 실전 대비반을 막 이제 서바이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실전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그다음에 요 수능 전에 보는 학교들을 위해서 대학별로 이제 프리파이널이나 진짜 직전 파이널 이렇게 하는 그런 일정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 3주 동안은 잠깐 쉬어요. 그래도 수능을 몰입해서 좀 할 수 있게. 그리고 난 다음에 수능 이후에 이제 우리가 파이널들이 이제 대학별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커다란 일정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7, 8월에 지금 시즌 3 같은 경우에는요, 확통 빼고 진도를 다 나갔어요.
그래서 확통이 아직 안 나간 상태고 연대 집중반 같은 경우는 차근차근 진도를 나가긴 하는데 당연히 이제 범위별로 이제 차근차근히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신규반 같은 경우에는 수원수투 미적분 기하까지를 빠르게 끝낼 거예요. 왜냐하면 기하까지는 그래도 미적분한 친구들이 어느 정도 좀 이거 해보니까 재밌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단순하게 핵심적이고 그다음에 저는 모든 설명이 어떤 방식이냐면 시험 때 네가 이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이제 뭐 해야 될지 어떤 공식 쓰고 어떤 내용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시험지 딱 받았는데 어느 파트인지를 알겠는데 난 이제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라는 그 질문 보고서는 그런 질문은 그 과목에 어느 단원에서 주로 나오는지를 갖다가 싹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거 안 되네, 이거 안 되네, 이거 안 되네. 그럼 이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여기 이 방법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겠네라고 해서 그 체크할 수 있는 목록을 조금씩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주제나 유형별로 그런 정리를 해줘요. 근데 그게 되게 많지 않더라고요. 전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 내용들을 갖다가 정리해서 노트를 그래서 예전에는 그 정리한 걸 갖다가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줄까 했는데 몇 페이지가 안 돼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문제 싹 다 풀 수 있게끔 애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칸 쳐놨잖아요. 그러면 요 칸 안에서 예를 들면은 뭐 기하 중에서도 뭐 평면 벡터다. 그러면 딱 한 페이지 정리해 주면서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싹 다 풀자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 풀 때도 거기에 맞춰서 접근을 해요. 근데 철저하게 교과 과정에 맞춰서 얘기를 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문제 풀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근데 확통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 파트에서 확통 같은 경우가 확통 특강으로 이틀 만에 끝나요.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특강이라고 하는 거는 단시간 안에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확통이 그런 과목이에요. 감각이 필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세뇌가 돼야 되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문제 풀 때도 애들한테도 얘기하거든요. 확통뿐만 아니라 확통처럼 벼락치기로 몇 시간 동안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다. 예를 들면 수열 파트가 그렇고요. 감각이 필요한 단원이 수열을 하다 보면은 규칙이 막 보여. 규칙이 막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도형 문제들은 보자마자 여기다 선을 그어야 되겠어. 이게 보였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형 문제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계산 중에서는 그 미분 말고 적분해서 그래요. 칙을 보자마자 내가 뭘 하면 되겠어. 미분은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도 미분이 가능한데 적분은 달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적분 모양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감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른 단원들 중에서도 그런 단원이 있지만 확통은 진짜 이게 필요한 감각이 필요한 단원이라서 따로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막막한 거가 있어서 그래서 9월 달에 우리 추석 특강을 좀 해요. 이때는 빠르게 막 정리를 하면서 문제풀이를 다다다다 해요. 왜냐면 빨리 시험 보러 가야 되는 친구들한테도 도움되라고. 그래서 한 번에 그냥 몰아서 팍 이렇게 한번 또 문제 풀다 보면 그 감각이 그리고 신기한 게요. 애들이 원서 접수하고 나면 더 집중력 있게 실력이 또 많이 올라와요. 이게 7, 8월에는 아직 애들이 6평 보고 났기 때문에 뭔가 이제 진짜 입시를 하는 느낌이 들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내가 진짜 수험생이 맞나? 자, 이 느낌은 언제 오냐면 9월 평가원 그때 정도에. 왜냐하면 수능 원서 접수도 그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꾸 뉴스에 나와요. 뉴스의 주인공이 우리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진짠가 난가 이게 이제 9월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7, 8월은 사실 그냥 밋밋하게 공부하는 느낌이고요. 근데 그냥 억지로 더운데 힘든데 이렇게 하는 기간이고요. 실제로 이제 마음이 진짜 수험생인데 이게 9월부터 약간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때 벼락치기로 얼마나 애들이
실력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단 많이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저는 요렇게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전체 일정 그렇고 저는 수업이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 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가 중요한 거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 판단을 미리 우리 몇 주 지금 시간이 있잖아요. 요때 판단을 해야 될 거가 내가 과학논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빨리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때는 내가 과학논술을 할지 이거에 대한 여부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발 원서 접수한 다음에 과학논술이 있네. 이걸 대비 나중에 할까? 이렇게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앞에서 일단 알아야죠.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과학논술을 갖다가 해보지도 않은 다음에 원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원서 쓰기 전까지도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7, 8월, 9월 내가 급해서 과학논술을 안 했지만 이때 이제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요. 왜냐면 아니 연대 같은 경우는 10월 10일 날 시험인데 9월도 아직 아무것도 과학논술에 대한 무지한 상태가 있잖아요. 그러면 짧은 기간에 아무리 된다 치더라도 애들 마음이 불편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원서 접수 해보고 났는데 와 나는 과학논술이 완전 나하고 안 맞아 라고 하면 그 과학논술 들어가는 학교를 애초에 안 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발 이 선택 중요한 선택은 수능 그러니까 이 원서 접수 전에 이미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판단을 하게 되면 잠깐 시간을 내가 뭐안 해야 될 것 같아. 아무리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도 시간 허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헷갈리는 것 같다 방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이거는 아는 거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판단은 미리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요때 그다음에 9월 평가원 되기 전에 자, 구평이 있어요. 구평이 있는데 이 전에 대략적으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략적으로 대학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이때 그러기 위해서 이런 걸 갖다가 하는 거예요. 신규반, 그 다음에 시즌3 요거는 학교를 집중적으로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선정을 한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학교 선택이 안 된 상태라면 이런 거를 수업을 들으면서 대략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대학은 우리 원래 6년술 많이 써요. 그래서 6년술, 우리 6년술 쓰는 이렇게 창피한 경우 이렇게 많아 보이는데 안 창피해요. 전국에 교과 학종으로 쓰는 비율이 어느 정도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내신 등급으로 봤을 때 1부터 9에서 걔네들 1, 2등급, 가끔 3등급도 쓰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 몇 명 안 되는 친구들 전형인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다수의 친구들이 그냥 6년수 써요. 근데 왜 6년수 쓰면은 뭔가 왜 창피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막 논술 대비하고 있으면 한 8월 달에 고3 같은 경우는 학교를 가면 친구들이 너 논술 대비해?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받아쳐야 되거든요. 넌 대비 안 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애들이 그 말을 못 해요. 왜냐면 이게 하는 게 맞는지 하는지 어려운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버티는 거가 사실은 좀 많이 힘든 기간인 건데 나중에 보면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때 대학을 선택한 다음에 구평 보고 난 다음에는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절하는 몇 개만 조절해야 되는 거지 이걸 확 바꾸면 안 되는 기간인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대학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8월 달 그러니까 구평 보기 전에만 원서 접수하기 전에 원서 접수하기 전에만 상담을 해요. 원서 접수하는 기간 동안엔 절대로 질문을 안 받아주거든요. 왜냐면 그러면 계속 선택이 바뀌고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판단력이 다 흐려진 상황인 거라서 이게 판단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어서 그래서 그때 대학 선택을 할 때 딱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을 선택하는 거 대학 선택에 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원래는 제 광고를 많이 해야 되는데 대학 선택하는 거 순서를 얘기를 좀 할게요. 일단 제일 그냥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대학 선택을 했을 때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두 개만 제대로 맞추면 되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기준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말 하잖아요. 적정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게 있잖아요. 적정이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교과 전형이 있고요. 교과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그 논술이 있고요. 그리고 정시가 있잖아요. 여기 세 개 중에서 그 우리가 상향, 적정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했을 때 세 개 다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경쟁률, 점수하고 경쟁률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어디일 것 같아요? 정시예요, 정시. 왜냐면 이미 점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점수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하고는 또 달라요. 여기는 점수가 굉장히 절대적이고요. 여기는 점수하고 그 경쟁률이 중요한 그 입시예요. 왜냐면 교과의 점수는요. 그냥 딱 정해져 전국에 다 딱 정해져 있는 점수예요. 그래서 제일 제가 생각하는 교과인데 제일 멍청한 선택은 교과인데 나 상향했어. 그냥 광탈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써도 된대. 얘 갖고 실험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전 그 선생님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 얘 가지고 선배들 중에서 그 성적으로 한 명도 붙은 적이 없는데 왜 얘 성적으로 되나 안 되나를 왜 실험을 하냐고요. 어, 왜 우리 애를 실험을 하냐고. 그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네 성적으로 선배가 여기 붙었어. 그다음에 네 성적으로 된 친구 있고 안 된 친구 이걸로 삼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나만 튀면 안 돼요. 왜? 전국에 있는 다른 학교, 다른 선생님들은 다 그렇게 기준으로 쓰고 있는데 나 혼자 상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상향하면 안 되는 쪽이에요. 근데 이걸 수시에서 뭔가 붙어버리면 이게 접수했냐, 등록을 했냐, 안 했냐, 이거랑 상관없이 올해 입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교과로 안전하게 딱 이렇게 넣어가지고 붙었어. 그죠? 붙었을 때는 일단은 다른 친구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붙었기 때문에 되게 신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합격자 올리고 난리가 나요. 근데 나중에 서서히 애들이 정시까지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수를 잘못 썼나 이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요. 그래서 가만 보면은 다시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뭐 하나 붙었는데 그것도 정시에 대충 걸고서는 다시 공부하는 거는 이제 마음이 불안해서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경우지 수시에서 붙었는데 다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장 멍청하게 입시를 치른 거예요. 왜냐면 아니 안 갈 대학인데 왜 거기다가 걸어? 그래서 이 논술과 이거를 선택하는 기준은 사실은 라인이냐면 정시에서 어떻게 내가 가냐, 요 정도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게 적정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하고 경쟁률 같은 경우는 여기는 변수가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매 점수가 좀 들쑥날쑥하니까 남들도 작년에랑 이렇게 비교하기가 힘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점수가 이렇게 배치표에 있더라도 요 위에 살짝과 아래 살짝의 요 근처에서 쓰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 점수대에서 경쟁률이 높다는 거는 여기가 더 많이 빡빡하게 돼 있다는 소리고 아니면 더 이게 넓어지기 때문에 더 위쪽도 쓰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합격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경쟁률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입시가 되기는 해요. 근데 논술 같은 경우는요. 점수 모르잖아요. 애들이 평소하고 가가지고 달라요. 애들 웃긴 게 뭐냐면 평소에는 시험을 보면은 한 번도 완성을 못하고 완벽하게 풀지도 못하고 점수 맨날 평균도 안 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시험장 가잖아요. 그러면 저 처음으로 다 쓰고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지가 가고 싶은 대학이라서 그래요. 어. 이거 가고 싶으면 절대적으로 애들이 집중력이 갑자기 생기고 희한하게 지가 가기 싫은 대학은요. 아, 문제가 어려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거든요.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해요. 심리적으로 밀어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자기만의 어떤 기준도 필요해요.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는 이런 거랑 상관없이 어떻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냐면 일단
자기가 갈 수 있는 정시 라인이 이게 적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가장 그 대학을 하나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 결정이 뭐냐면 최저 목표 대학인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구에 설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저게 라인이 설정이 안 되면은 그러면 얘기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맨날 입시 고민만 해요. 이 가장 쓸데없는 고민이 이게 계속 돌고 돌고 수능 그 구평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게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최저 목표 대학이 결정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최저 목표 대학은 뭐냐면 나 여기까지 붙으면 이 대학 가겠어라는 거. 수시에선 저거에 돼야 돼요. 왜냐면 이게 안 되더라도 밑에 대학은 그러니까 이게 이거보다 밑에 대학은 어차피 정시에서 아무 데나 붙여놓고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수시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낮아졌을 때 다시 공부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원서 낭비를 하지 말자는 소리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적정은 이건데 밑에 대학을 써놓고 난 다음에 거기 안 가려고 열심히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원서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거기 안 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찜찜한 기분 나쁘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차라리 위에다가 해놓고 난 다음에 저기 최저 내가 맞출 거야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는 게 약간 더 에너지가 더 긍정적인 에너지로 공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그거를 스스로 엄청나게 가고 싶은 대학을 애들이 그렇게 해와요. 예를 들면 아니 평소에 체저를 한 번도 못 맞췄으면 안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저는 냉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한테도 굉장히 입시에 관해서 원래도 정말 극T에 해당되는 성격이라서 이성적인 사람이라 너는 말이야 이렇게 감성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입시 같은 경우는 더 이성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한테 여기는 라인이 너 최저가 안 돼라고 했을 때 평소에 안 되면은 좀 이거는 불가능 경우가 그래도 많지 않냐 이렇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논술 성적도 야, 이 학교로 가기에는 너는 좀 힘들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유를 얘기를 해줘요. 입시 상담을 할 때. 그래서 요 8월 달에 입시 상담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이 학교는 네가 힘든데 왜냐하면 이 학교는 이 파트가 되게 중요한데 네 여태까지 성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파트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교 보려면 좀 힘들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하죠. 그럼 내가 저기를 채워서 극복해서 내가 가야지. 아니면 지금까지 안 됐으면은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힘들 것 같으면 그럼 안 해야 되잖아요. 그걸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왜냐면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해도 본인 마음이죠. 본인이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이게 정말 그냥 억지로 시키는 시험이 아니라서 본인이 써야 되는 거라서 굉장히 아이들 각각의 힘이 중요한 어떤 입시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제가 자랑을 잘 못하는 거가 원래 그런 성격도 못하긴 하고 입시 성격 자체가 이게 애들이 스스로 하는 거가 많아서 어디 몇 명 붙였다 이런 거 잘 못해요. 왜냐면 애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가서 안 쓰면 끝나거든요. 본인이 그걸 참고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축하해. 넌 대단해.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 뭐냐면 애들이 만든 입시 결과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 100에서 한 1, 20% 될까 말까. 왜냐면 온전히 그날 가가지고 애들이 하려면 그 많은 기간 동안 연습도 하고 그날도 가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하는 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나는 현재 이건 아니지만 나 여기 밑으로는 안 갈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밑에 대학을 만약에 붙게 되면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안 기쁘거나 아니면 다시 공부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밑에 쓰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어차피 다시 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제종 예전에 담임을 한 8년 동안 했었어요. 담임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애들의 입시를 한번 해봤냐면 진짜로 담임도 두 반을 담임을 시켜요, 막.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예를 들면은 평일 담임을 하는데 주말반이 있는 제종이어서 담임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출근했어요, 담임이라서.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입시를 했거든요. 근데 상담을 해보면
애들이 다 떨어져서 다시 하는 건 아니에요. 걸고 왔는데 그다음에 정시에 걸고 온 게 아니라 대충 걸고 온 게 아니라 수시에서 원서 잘못 써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원서를 쓸 때도 좀 정시도 원서 좀 잘못 쓴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서를 좀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대체로는 요게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게 두 개가 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시 라인 적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략적으로 보면은 지금 모의고사 나온 거 가지고 그냥 정시 배치표에서 대략적으로 설정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교과로 이거보다 낮은 대학 쓰면 그 다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친구도 모 대학 이름 하면 좀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 내신으로 서울권이 아니에요. 서울권 아닌 대학을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네 내신으로는 선배들도 여기를 써서 교과로 여기를 갔어. 안전하게 여기를 가자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서 실컷 겨울 동안에 논술 공부를 한 친구를 3월에 말하면 이제 상담을 하면서 여기 갈 수 있으니까 논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말을 하러 상의를 하고 왔어요. 저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교과로 갈 수 있으면은 그냥 논술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편하게 가는 거가 애들한테는 좋으니까. 굳이 더 뭔가를 하는 거는 굳이 편하게 갈 수 있는데 뭐하러 더 뭔가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래 물어봤어요. 너 여기 만약에 붙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돼? 했더니 거의 안정권이래요. 그래서 그럼 너는 여기 붙으면 학교를 다녀 아니면 다시 해? 했더니 다시 한대요. 그럼 뭐하러 써? 라고 그 기준이 네가 어차피 붙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붙어서 다녀야 되는 건데 안 다닐 건데 왜 써? 라고 했더니 얘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한테 안 쓴다고 얘기할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 붙어봤자 안 다닐 거면은 만약에 수능이 나왔어요. 수능을 그거보다 잘 봤어. 그러면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왜냐면 이미 붙었기 때문에 수능 아무리 잘 봐도 교과는 위험한 게 뭐냐면 4명 끝나는 시험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능 잘 봐서 만약에 면접이 있고 이런 전형 같은 경우는 내가 갈까 말까를 결정하면 돼요. 근데 그 선택권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공부를 이제 꾸준하게 해서 얘가 많이 못했어요. 수학이 항상 한 4등급 끄트머리, 불안하게 5등급 근처 갈랑말랑.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그러니까 이제 수학 성적이 높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과에서도 그렇게까지 높은 학교를 못 가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 냉정하게 창피하지 말고 왜냐면 저한테는 아무거나 다 말해도 된다. 왜냐면 뭐 그냥 진짜 아무렇게 말해도 다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디 가고 싶냐? 네가 어디 가면은 되게 행복할 것 같으냐 물어봤더니 되게 부끄럽지만 지금 성적으로 택도 안 되겠지만 저 성대 가고 싶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름부터 그때는 과학논술도 했어야 되거든요. 과학논술을 이렇게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수리논술을 지금처럼 하되 너 복습만 좀 잘하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될 거냐고. 그래서 될 거야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가 진짜 자기 의지가 진짜 배운 거는 완벽하게 알 정도로 복습을 정말 잘해요. 처음에는 어리버리하고 막 그러다가 복습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우리 예전에 뭐 했잖아 이렇게 해서 소리는 안 내지만 입모양으로 조금씩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보니까 대답을 다 해요. 그래서 아 이러면 되겠는데? 라고 했는데 진짜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가 알아서 그걸 진짜 대학 레벨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걸 갖다 극복해서 가더라고요. 너무너무 신나게 대학 다닐 수 있는 그 최고 목표 대학인 거죠. 그거를 가게 되더라고요. 애들이 만든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너 진짜 대단하다. 선생님이 그렇게 하자는 걸 갖다가 담임 선생님이 원서 이렇게 쓰자라고 얘기하는 걸 사실 거스르고선 뭘 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인데 네가 네 마음속의 기준이 정확하기 때문에 네가 정말로 그 의지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요게 정확하게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원서 쓸 때 적정이 있고 그쵸? 적정 요런 걸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향이 있고
그리고 약간 상향이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우주 상향이 있죠. 우주가 있어요. 그러면 우주 같은 경우에는 나 그 학교였어서 떨어졌어를 그 학교 이름을 붙이고 싶을 때 우주 상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하향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왜 다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올해 입시 끝내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올해까지만 한 다음에 들어가서 정시까지 가면 마음이 너무 심란할 것 같으니까 아무리 수능이 이거보다 잘 나오더라도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최종 목표 대학이 적정 정시 라인보다 좀 낮은 쪽에 속한 거죠. 왜냐면 입시를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라도 많이 낮춰서 갈래요? 라고 하는 경우는 자기가 이제 하향을 써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가장 보수적으로 했을 때가 두 개, 두 개, 두 개 아니면은 저는 진짜 상향을 안 할래요라고 했을 때 요렇게를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향은 하나만 쓰고 이렇게 할래요가 굉장히 많고요. 예를 들어서 난 공격적으로 할 거야. 여기 밑으로는 절대 안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세 개나 아니면 나 우주 좋아해 라고 하는 친구는 요렇게도 써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 우주 저거는 그냥 진짜로 원서 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저가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최저 맞추려고 사실은 저렇게 써놓고 난 다음에 애들이 진짜로 열심히 해요. 그래서 한 번도 못 맞춰본 최저를 대학을 정말 제 말을 거스르고 쓰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 그냥 상향이 아니라 최저에서 완전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주 상향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최저를 진짜 맞췄어요. 수능 한 번만 맞췄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런 나중에 설명 꼭 한 번만 보세요. 요 되게 대학별로 해서 이평, 절사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더니 이평, 절사와 이평은 다르거든요. 이평, 절사 같은 경우는 1.5를 1로 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평 이렇게 되는 건 1.5는 진짜 1.5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4까지 되는데 4.5가 됐는데 절사인 경우는 4가 되는 건데 평 이렇게만 돼 있으면 4.5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걔가 웃긴 게 뭐냐면 절사를 해서 그거를 맞춘 거예요. 어, 진짜 어떻게 맞춘 체전데 생각이 들어서 그 수능 일주일 여유가 있는 학교거든요. 죽도록 판 거예요. 나한테 온 엄청난 게. 왜냐면 모의고사에서 한 번도 못 맞춰봤는데. 어, 이건 신이 준 기회야. 우주 상향인데 내가 최저 맞췄는데 이걸 못하면은 이건 바보야 생각해서 정말 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합격했어요. 저는 쓰지 말라고 했던 학교인데. 최저 때문에 너무 그냥 원서 낭비인 것 같은데 본인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웃긴 거 뭐냐면 나중에 보니까 장학금도 받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우주상향인 게 뭐냐면 나중에 여러 가지로 진짜 나 같으면 간 떨려서 못하겠다라는 과가 6명 뽑았는데 6명 뽑는 데를 우주상향으로 그렇게 쓰는 애는 또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싹 다 본인이 이거를 극복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대단하다라고 매번 느껴요. 입시 끝날 때마다. 그래서 애들한테요 싸우지 말고 애들한테 잔소리 좀 조금만 자제하시고 그냥 기도 좀 많이 하시고요. 본인 좀 바쁘게 지내시고 애들 부족한 것만 좀 채워주시고 그냥 넋두리 하면 넋두리 좀 들어주시고 요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애들이 신나게 열심히 이렇게 하면 되지 구박받고 공부하면은 짜증이 나서 생각이 창의적인 생각도 안 들고요. 의욕이 떨어져요. 그래서 입시는 신나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냥 애들이 알아서 신나게 하니까 제발 이런 거 놔두세요. 우주 성향도 극복해요. 예를 들면 최저 맞추려고 열심히 수능도 했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어, 연대를 우주 상향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연대를 우주 상향으로 썼어요. 그러면 여기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일단 최저는 없으니까 이제 논술 성적으로 제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상담 다 하거든요. 우리 수강생만 시간이 없어서 외부 상담 자꾸 하냐고 묻는데 못해요. 점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만 하는데 점수를 봤는데 거기까지는 좀 안 되는데 그래서 좀 많이 힘든 건 알지?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물어본 거가 엄마도 너 부족한 거 아시지? 우리는 되게 솔직한 대화를 항상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엄마도 여기 합의 봤어요. 우리 우주상향으로 하나는 쓰자. 근데 그게 최저도 없으니까 여길 쓰자라고 해서 진짜로 수능 전에 시험 보고 왔어요. 그래서 시험 보고 온 다음에 그래도 그 이제 쓴다고 하니까 그래도 과는 너무 그렇게 쓰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대 써도 되냐고 자꾸 물어보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자꾸 연대는 최저도 없으니까 영가고 친구들을 위해서 쓰는 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가고 친구들 안 만나봤잖아요. 그죠? 저는 많거든요. 일단 조카가 영재고 나와서 그 친구들까지 해가지고 영가고 특징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요. 그리고 이제 조카들도 제가 논술로 막 뭐 붙이고 의대 붙이고 뭐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대체로 이공계도 붙여보고 뭐 이런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애들이 어디를 선호하는지 봤는데 다 쓰지 않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헛소문이 굉장히 신빙성 있게끔 그러니까 너무 높은 대학이야. 안 쓰는 게 맞아라고 뭔가 합리화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연가고 친구들이 많은 과들이 있고 그다음에 걔네들은 아예 관심 없는 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 상영하는 친구한테 어느 과 쓸 거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거기 서 딴 거 이상한 거 올려 쓰지 말자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봤는데 되게 좋은 대학인 게 뭐냐면 수능 다음 날 발표를 해줘요. 어차피 체제가 없기 때문에 수능이랑은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채점은 2주 안에 끝나요. 근데 발표를 이제 수능 이후에 좀 내주는 굉장히 배려가 깊은, 그죠? 그 전에 발표하면 애들이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배려를 해준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딱 발표 났는데, 우와, 최초 합격 해버린 거예요. 우주상향으로 분명히, 말도 안 되는 따다따다 쓰고, 여기 썼는데, 근데 수능 다음날 발표를 해줬기 때문에 남은 거 싹 다 안 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도 되기도 해요. 이게 정말 그냥 가장 통계치로 보편적인 라인을 저는 얘기를 해주는데 애들한테 네가 마음의 결정만 제대로 하면 상향, 우주 상향까지 알아서 개수 조절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너무 상향한 친구들한테는 말해요. 너 만약에 여기 밑으로 아니, 여기 안 되면은 다시 할 생각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아닌데요 라고 하면 자 밑에 하향 좀 쓰자라고 저는 얘기를 다시 해요. 이게 무조건 다 똑같진 않은 거예요. 본인들이 현실적인 라인과 정시 라인과 그다음에 이게 마음의 그 라인이 어느 정도 딱 정리가 돼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시에 관한 거는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공부하고 있을 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안내문에서 그래도 더 자세하게 이런 정보 가지고 순서대로 요렇게 해가지고 수시 상담 가이드라인을 먼저 좀 공부를 시킨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수시 상담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조절을 어떤 방식으로 해라라고 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애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 되면 막 북적북적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는 원서 안 쓰는 것처럼 하자. 약간 뭔가 뭐 수시 접수하는 것 때문에 뭐 공부하는 걸 뺐어 뭐 이러는 거 좀 하지 말자라고 얘기해요. 그냥 티도 안 나게 조금씩 이렇게 미리미리 차근차근히 대비해서 입시를 아주 우아하게 끝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애들이 편안하게 입시 치를 수 있게끔 우리는 서로 다 도와줘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지 애들이 이 어려운 기간을 갖다 잘 여름도 지나고 가을에 조금만 추워지면은 이제 더 떨려요, 애들이. 추워서 떨리는지 아니면 진짜 두근두근 떨리는 건지 그래서 저는 얘기해요. 얘들아, 니네들이 자꾸 떨리는 거는 진짜 떨리는 게 아니라 니네 설레는 거야. 시험 보기 전에 잠깐 무드드 떨리 그 놀이동산에 가서 놀이기구 타기 전에 굉장히 떨리는 거 그 설레서 떨리는 거잖아. 니네 설레서 지금 이렇게나 잠깐 그러기 때문에 즐기면서 입시 치르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또 애들이 거짓말 같은데도 믿어줘요. 애들이 워낙에 착해서 그러면서 세뇌당하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입시를 치르고 굉장히 좋은 일이 몇 월에 있다고요? 11월에 그죠?
조금 세뇌 당하죠. 지금 벌써. 11월에 그다음에 진짜 막 좋은 일이 11월, 12월 그때 후다다닥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전까지는 이거 힘들 것 같아. 저거 힘들 것 같아. 이런 거 다 버리려고 하지 말고 뭐 한 개, 두 개 정도는 힘든 거 견디자. 근데 즐겁게 견디자. 그리고 방법을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하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서는 좀 차근차근히 대비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할 건데 진짜 대학별로 하나하나 하는 거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 좀 할게요. 그리고 여기 진짜 여기 딱 정확하게 조금 했는데 사진 찍으셔도 돼요. 우리가는 포토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잠시 비켜드릴 테니까 사진 촬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